글을 올려봅니다. 남편과는 오랜 연애 끝에 정말 사람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남자였지만 대학 공부며 전공 자격증 따고 전공일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생활력을 보고 결혼을 확신했었죠. 그 와중에도 매일 저에게 한없이 헌신적인 사람이어서 더 믿음이 갔었어요. 저희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취직 준비하여 서로 도우며 연애해서 그런지 연인 관계를 넘은 끈끈한 전우애 같은 게 있었어요. 둘만 있을 때는 정말 싸울 일도 없이 잘 지냈고요. 결혼을 양가에 알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신혼집은 집은 무조건 남자가 하는 거라며 반반하자는 우리 집 의견을 돌려보내고 시아버지께서 구해주신 덕분에 집 걱정 없이 신혼을 시작했네요. 명의는 시부모님으로 된 집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시부모님께서 저에겐 아무런 말씀도 없이 신혼집 2분 거리에 이사를 오셨습니다. 땅 사서 집까지 지어서요. 신혼집 가는 길목이라 공사하는 걸 매일 봐왔는데 그게 꿈에도 시부모님 댁일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결혼 후 저희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시아버지께 부탁했었는데 그 자금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이 잘 되면 내 딸한테도 좋겠거니 싶어 위험을 안고도 결정하셨다 합니다. 현재 저희 친정 부모님 사업은 시부모님 집을 담보대출로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사업 자금을 당겨 쓰긴 했으나 일이 마무리되었기에 횡령 이런 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댁에 이바지 음식을 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자기 시집살이 따윈 안 시킬 거라며 너희만 잘 살면 된다 하시고 시아버지는 저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살라며 며느리 위하는 말만 하셨는데 6개월 만에 몰래 이사 오셔서는 주말마다 불러내셨어요. 정작 결혼 전엔 남편도 가족끼리 같이 식사한 적이 별로 없었다더군요. 원하지도 않는 생필품을 사놓으시고 수시로 가지고 가라고 하시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지만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 그냥 마음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8개월 정도 지났나? 작년 겨울 진짜 추웠잖아요. 영하 15도 이상 내려가고 저희 집이 동파가 나서 며칠 생수로 버티다 수리가 안 된다 해서 급한 대로 양가에 일주일씩 머물렀습니다. 시댁에서 일주일, 친정에서 일주일, 시댁에서 머물 때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상하더군요. 씻고 온다던 사람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내려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하던 말을 급하게 멈추더군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계셨느냐고 물으니 사촌 얘기를 했다고 둘러대더군요. 기분이 찜찜했지만 남편도 별말을 하지 않아 그냥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신세를 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시댁에서 머무는 동안 새벽 1시까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러대서 일주일 넘게 잠을 설쳤고 친정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와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금방 오겠다며 급하게 시댁으로 가더군요. 금방 오겠다는 사람은 오지도 않고 전 기다리다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레이더는 시어머니와 남편에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모든 걸 내려놓고 뛰어가는 남편. 내가 나타나면 남편한테 속삭이던 걸 중단하는 시어머니. 그 와중에 주말에 제사가 있었는데 보통은 어머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항상 7, 8시에 오라고 하셨기에 저는 외부에서 일을 보고 시간 맞춰 시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안에서는 음식 냄새가 나는데 부족회까지 잠가놓고 벨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도 없으시고 문 앞에서 시부모님께 계속 전화를 했는데 둘 다 안에서 울리더군요. 인기척은 있는데 열어주질 않더군요. 현관 앞에 CCTV가 있어서 모니터로 보시면서도 문을 안 열어줬을 거를 생각하니 소름이 끼치더군요. 남편한테 전화하니 안 받고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아예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막 자다 깨서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본인도 이상한지 시부모님께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탓을 하더군요. 아무리 7, 8시에 오라 했어도 일찍 갔어야 한다며. 그런 개소리를 들으니 화가 치솟았지만 나중에 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며느리 돌이 운운하며 꼬투리 잡을까 12시에 제사를 올리니 그때는 문을 열어두겠지 싶어 11시 50분쯤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고 들어가서 아깐 왜 문 안 열어주셨느냐 하고 물으니 정말 두 분 다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선 어버버하고 대답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시더라고요.
남편도 뒤어들어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께 왜 문을 안 열어줬느냐고 물어보니 어머님께서 제사인 거 몰랐어? 라며 속삭이더니 자느라 못 열어줬답니다. 국이 펄펄 끓어 고깃국 냄새가 진동하는데 누가 가스 틀어놓고 잔답니까? 심지어 가스 타이머도 없습니다. 근데 남편놈이 그 상황을 수긍하더군요. 둘 다 말없이 집에 왔고 내가 이건 분명히 부모님께서 문전박대 하신 거다 하니 남편이 자서 안 열어준 걸로 예민하게 군다고 되려 저한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가스 열어놓고 자는데 누가 보조기까지 잠그고 자냐고 따지니 본인도 당황하더니 계속 제 탓만 하네요. 그 다음날 시부모의 호출에 불려가서 이건 부당한 처사셨다고 말씀드리고 왜 그러셨는지 정당한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순하게 봤더니 당돌하다며 앉은 자리에서 방방 뛰고 시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제사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쳐박고 앉아있더군요. 그때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저보고 자기 부모한테 말대꾸했다며 비난하던 남편이 베개 들고 나가더니 냉전이 시작됐고 이건 아니다 싶어 변호사를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이혼 사유가 된다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 사업을 시아버지가 하는 중이었고 대출이 규제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자금을 좀 더 나중에 줘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제가 섣불리 이혼을 해버리면 아무리 공과 사를 구분한다 해도 사돈끼리의 일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비 입금하기 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잘해서 사과 받을 건 사과 받았고 다시는 시댁일을 집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버님께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서 바람핀 증거를 모으느라 기계치인 어머니를 도우느라 그간 그렇게 전화가 오면 달려갔던 거라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 탓에 어머님께서 우울증을 앓는 것 같다며 무너지는 어머니를 보니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더이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나도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리 해달라 했습니다. 남편이 알았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 공황장애를 오랜 기간 앓으셨기에 제가 도움될 수 있을까 싶어 어느 날 시어머니 혼자 계실 때를 노려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전화를 드렸고 집으로 올라오라 하시기에 올라갔더니 아버님께서 바람을 피워서 자기가 그간 남편을 불렀던 거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감정 조절이 힘들고 밥도 안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30kg 넘게 빠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으로 그러셨다고 혼자 이겨내기 힘드시면 반드시 말씀 달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알았다며 아버님께는 네가 알고 있다는 건 비밀로 해달라며 아버님 위신이 무너질까 당부하시더군요. 이후에도 횟수는 줄었지만 남편은 시부모님께 아침, 저녁, 주말 할 거 없이 불려갔고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가자니 아버님은 제가 안다는 걸 아실 테고 어머님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가 된다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도 오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간곡히 말렸고요. 그래도 어머님은 저한테 말씀하실 줄 알았지만 여전히 남편한테 말하다 저 나타나면 다시 꿀먹은 벙어리 상태. 그렇게 남편은 갔다 오면 한숨만 쉬고 눈엔 초점도 없고 말수도 적어지고 집안엔 무거운 공기만 흐르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랑 외출하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아버님께서 여러 번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봐야 한다며 전화를 못 받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결국은 블루투스로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용을 차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죽겠다며 약을 사왔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자로 사진도 보내셨더라고요. 당신은 다른 곳으로 피신해 왔으니 네가 집에 가보라는. 차 안엔 정적만 흐르고 남편은 지칠 대로 지쳐 차를 멈추고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결국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저를 내려주고 황급히 부모님네로 가더군요. 저번엔 어머님께서 술 마시고 집안의 물건들을 다 때려 부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아들만 찾아드신 거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할 말도 잃고 이게 뭔가 싶더군요. 당신 때문에 망가지는 어머님을 두고 아들 보고 와서 수습하라는 아버님. 지금 생각해도 위자료는 아버님께 청구해야 할 판인데 이혼은 부부의 일이라 부모한테 위자료 청구는 안 된다네요. 이런 반복적 상황에 남편은 피폐해져 갔고 자기 화를 달래주지 않고 도망간 아버님 덕에
화가 풀리지 않는 어머님은 남편을 불러 3-4시간을 붙잡고 하소연을 해댔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 남편한테 어머님의 존재는 보호해야 할 가여운 존재가 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 저희 가정은 뒷전이고 온통 어머님한테만 신경이 쏠려 있더라고요. 이러다간 남편도 잡겠다 싶어 용하다는 정신과 병원도 소개해드리고 상담 치료도 알아봐드렸지만 저한텐 자세한 얘기는 안 하더군요. 그러다 사건이 또 터졌네요. 남편에게 있어 세상 제일 가여운 어머님이 김장을 평일에 하신다고 주말에 하자는 제 만류에도 불구 평일에 강행하셨고 그럼 전 월차를 내기 어려워 참석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날 밤에 도와드리고 김장 당일 퇴근 후에 찾아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월차 한 번 못 내냐고 어머님을 두둔하고 저한테 공격하더군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 지옥을 벗어나는 건 이사, 이민, 이혼 중 하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서 남편에게 말했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인 것 같냐? 그래, 나라도 부모가 죽겠다면 나 또한 괴로울 거야. 하지만 어머님을 달래는 역할은 전적으로 아버님께 달려있는데 아버님께서 도망가고 너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넌 지금 가정을 꾸렸고 나에 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이러면 안 되지 않아? 했더니 부모가 눈앞에서 죽는다는데 그럼 그냥 두느냐며 본인 가정에 대해 생각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의 가정사가 부끄럽다고 여겨지는지 부모님 얘기는 더는 안 하고 어이없는 조건을 달면서 이 조건을 안 지키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더라고요. 우리 부부 관계가 틀어진 원인이 시부모님한테 있다 하니 화살을 저한테 돌리더군요. 그가 말하는 조건이 1. 밥은 무조건 집에서 차려달라. 2. 생활비 관리권을 자기에게 주던지 일일이 보고해라. 3.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하자 였어요. 저희 맞벌이였고요. 제 입을 막겠다고 억지 부리는 걸로밖에 안 느껴지더군요. 맞벌이 부부가 저녁을 같이, 그것도 집에서 차려 먹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파김치 대여 퇴근 후 요리할 생각하니 진절머리가 납니다. 남편 놈은 퇴근 후에는 거실에 퍼질러 있습니다. 결혼하고 공부한다는 남편 덕에 1년간 집안의 생활을 책임진 건 저였기 때문에 생활비 관리를 제가 한 것뿐이었지 생활비로 유세한 적도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길래 1년간 아득바득 열심히 모은 돈으로 연락이 어려운 13시간 거리의 외국으로 제가 계획 짜서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예민한 남편에 맞춰 구색을 갖춘 호텔에, 직항 비행기에. 결국 우리 위한 여행이니 돈 아끼지 말고 쓰잔 생각에 한 달 여행에 모은 돈 중 1,500만 원 다 쓰고 왔습니다. 그때 살 것 같다며 행복해 해놓고 제가 네가 살 것 같다니 돈 하나 안 아깝다 했었거늘 이제 와서 생활비 운운해대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시어머님 의붓중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난리치는데 제가 어찌 저희 부모님 챙기겠다고 뵈러 가나요? 저도 저희 부모님 보고 싶거든요. 저도 아무 때나 부모 보러 가면 남편이 이해해 주려나요? 결국 가여운 시어머니한테 잘하란 소리밖에 더 되나요? 저는 가족으로도 안 치고 무슨 일 있을 때만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나한텐 항상 통보해대고 제가 이렇게 조건 달 거면 차라리 결혼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방 뛰면서 싫다네요. 대화가 안 된다면서 먼저 이혼하자네요. 서류 준비도 본인이 해오겠다며 양가 부모님께는 성격 차이라고 각자 알리자입니다. 알았다고 한 지 지금 3주 되어 가는데 서류에 서자 본 적 없네요. 되레 이혼할지 말지 저보고 결정하라고 책임 전가하기에 네가 뱉은 말 행동 책임지라 하니 저 피해서 제 퇴근 시간 피해서 들어와서 서지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가고 주말도 처박혀 있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혼 협의서 작성해 놓았고 이번 주에 결판 내려고 합니다. 홧김에 이혼 소리 질렀나 본데 그 이혼 소리에 제 마음이 더 차가워지고 확실해진 걸 모르나 봅니다. 일단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혼 협의서도 써놨고 개소리, 이혼 소리 한 거 다 증거 떠났는데 기한 없는 싸움에 들어선 것 같아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하긴 하네요. 위자료 금액 보고 돈도 없는 남편 놈이 배째란 식으로 안 내놓으면 어쩔런지 협의 이혼 해주겠다고 하고 한 달 기간 지나서 법원에 출석 안 하면 소송 가야 하는데 더럽게 돌아 이혼할 것 같아 정말 걱정이 앞서네요. 일 벌리기 전에 저희 부모님 놀래서 넘어지지 마시라고 미리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다행히 제 의견 존중해 주시네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아버지께서 장문의 카톡을 보내주셔서 정말 베개 물고 펑펑 울었네요. 이런 소식 전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머리 아픈 밤입니다. 후기. 드디어 끝을 보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몇 달은 정말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살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습니다. 벌써 10달이 지났네요. 다행히 합의로 무난하게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았던 게 부모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시부, 시모한테도 결혼생활 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 놓은 상태이고요. 돈 때문은 아니지만 제 인생 망친 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응징은 하고 싶어서요. 남편 놈은 끝까지 회피형 인간이더라고요. 저에게는 대화를 단절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 부름에 끌려다니는 거 보고 정말 마지막 전까지 떨어졌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안쓰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지나간 제 시간이 너무 안쓰러워요.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얼른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네요.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요. 정말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엄마 하면서 지내라지. 적당히 해야지. 이혼하자고 어거지 부를 때 님도 그러지 그랬어요. 공부한답시고 집에 있을 때 살림도 안 한 게 싫다. 나도 맞벌이고 남편이 차린 밥 먹어본 적이 없다. 부모님 각자 챙기고 터치 말자 등등. 에휴, 이제라도 이혼 축하드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